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실검증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완규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24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연락 언제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인사검증 동의서는 언제 내셨습니까? 월요일 날 냈습니다. 월요일 날 냈는데 오늘이 지금 수요일인데 이틀 만에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뭐 절차적인 거는 그건 모르고 어쨌든 월요일 이틀 날 만에 인사검증이 이루어진다는 건 이것은 뭐 거의 번개불에 콩을 볶아 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거의 뭐 군사작전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결국은 그 중간에는 아마 민정수석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 부분은 제가 제 추측이 틀렸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통보는 민정수석실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없어져 버린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지금까지 남아서 그런 유운 통치를 하고 윤석열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인사검증을 받아봤는데 지금 하루 만에 그 형식적 인사검증에 필요한 그 항목들을 다 답을 해서 제출했다는 취지입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미 그 법제처로 올 때 어쨌든 검증 서류는 그때 이미 낸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많이 납득이 좀 안 되네요. 전 유경험자로서. 네, 자, 홍석준 전 의원님, 네. 민주당이 부실검증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일찌감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낙점을 해놨었는데, 자,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핵심 공격 요지인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금 하나라도 지금 걸고서 자꾸 이제 문제 소지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인사검증이라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헌법재판관 이제 할 때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 검증을 하루 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특히 법제처장으로 현재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확실하게 이제 인사검증을 이미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는 지금 원식 의장이 안 하겠다고 네. 하면서 지금 이제 사전 어떤 인사검증을 하루만 했다 이렇게 비판한 것은 저는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완규 처장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실 동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논리로 따지면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 부인의 안부까지 주고받는 그런 어떤 사실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단순하게 친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완규 처장은 제가 알기로는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책을 낼 정도로 굉장히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입니다. 그런 점을 높이 사서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한 것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높이 사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김한규 의원님. 일단 민주당에선 이완규 후보자의 임명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을 사실상 막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군요.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소원이라든지 가처분 또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여러 가지 청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정치적으로 최대한 한덕수 총리가 지명을 고집하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할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건 대통령의 친구거나 대학 사법위원 수원 또 대학 동기인 거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인물이 이제까지 한 번도 헌법재판관 내지 대법관으로 임명된 적이 없다라는 점에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적인 성향의 인물이 이런 헌법기관에 들어간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이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을 믿지 않고 정치적인 기구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보수적인 인물인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대한민국 국민의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법제처장으로서 객관적이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완규 처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헌정 질서를 위해서도 꼭 피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네. 다음 선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든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저 다음에 대통령목 또는 국회목에 헌법재판관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청탁을 하면 앞으로 9명 중에 6명이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 된다면 요번에 대통령 탄핵과 같이 자기의 성향과 무관하게 8대 0이라는 그 단일한 의견을 내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안을 취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 대선이 이제 50여일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완규 후보자의 논란이 이 국민의힘 대선에는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냐 이런 걱정도 좀 나오더군요. 글쎄요, 저는 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지금 권한 대행이 그것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부재 중인 거리 상태인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를 빨리 이제 채움으로써 헌법재판소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고심 끝에 임명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뭐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 보면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너무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0월 달에 이미 헌법재판소 결론이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전혀 국회 추천 몫을 추천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준석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들이 탄핵 심판 중에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직무 정지 기간을 무작정 늘리기 위해서 하지 않다가 네.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막 하자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9분의 어떤 예정된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또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퇴 내지는 임기가 곧 되면은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권한 대행으로서 당연히 임명을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단지 민주당의 입장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들이 대선에서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김한규 의원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제 좀 논란이 될 걸 뻔히 알면서 굳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법재판관 2명,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2명을 굳이 임명하려는 까닭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 재판이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한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구성 자체를 보수 우위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필요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계속되는지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라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지는 사실 미정입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로 끌고 가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그중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인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몇 가지 헌법기관들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아주 정치적인 석체 인사가 기존의 위원들을 사실상 압박해서 한쪽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선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 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자,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대선 출마를 하고 선언을 하고 나서 저희 SBS 뉴스 브리핑에 첫 출연을 하시기 위해서 저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한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원 논설위원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